핀테자이테에 오랜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실 방학하면 이 영상 되게 많이 찍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날도 춥고 바쁘고, 그리고 사실을 솔직히 말하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 사실은 이제 떠오르는 소소한 팁들을 공유하는 영상도 좋지만 어떤 좀 일관된 주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사실 뭐 전에 다른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좀 각 곡들의 특정한 어려운 부분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어떤 유명 협주곡이라든지 뭐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아무튼 각설하고 이게 시간이 또 가면 안 되니까 최근에 이제 이 댓글들을 보면 활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보호 그립부터 활을 쓰는, 제가 이 어느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뭐 또 이제 그분의 이야기지만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왼손은 어느 정도 학습이나 노력 혹은 공부에 의해서 조금 변화, 발전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오른손 활쓰기는 물론 우리가 많은 걸 발전시키고 또 이제 개선할 수 있지만 좀 더 왼손에 비해서 오른손은 타고나는 것도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큰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던데, 듣고서 되게 공감했던 게, 확실히 이제 또 성격 따라 활을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쭉쭉쭉쭉 쓰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계산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그 사람의 성격이 활쓰기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제가 이제 옛날 영상은 절대 안 보거든요. 연주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보고 있으면 좀 괴롭습니다. 진짜 안 봐요. 제 영상을 뭐 이렇게 사실 모니터링 한다든지 이런 보고 좀 고칠 점들을 봐야 될 수도 있지만 스스로의 결과물에 대해 겸연쩍은 느낌이 있어서, 아무튼 그 보다 보니까 오늘 큰맘 먹고 앞에 거를 정말 살짝 봤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고 두 번째 만든 영상이 여기 나오겠지만 그 활체조더라고요. 사실 활체조라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들 어떤 보잉 테크닉이나 어떤 활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고쳐준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 이 악기의 일부인 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친숙해지는 데 도움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만든 건데, 보니까 3개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또 더 많은 활체조들이 있어서 나머지 것들도 공유하고, 제가 이제 보고 좀 더 보완하고 싶은 것들은 보완하고 싶어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만든 두 번째 활체조 영상에서 거기 3개가 있는데, 두 번째 체조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고 싶은 점들을 이야기하고, 오늘은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의 또 이제 활체조들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제 기억에 맞다면 두 번째 활체조는 시소였던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중립적인 보호 그립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애당초에 이렇게 집게손가락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는 프로네이션이라고 하죠. 프로네이션 손모양을 주로 하고 계신 연주자들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영상에서 말하는 건 좀 더 새끼손가락 쪽으로 온 수피네이션이라고 하는, 좀 더 이쪽 방향, 너무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중간적인,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간적인 손모양을 하고서 시작하는 체조예요. 사실 이 새끼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 마치 시소의 양쪽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 게 목적인데, 그냥 하기는 사실 어려우셔서 우선은 새끼손가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새끼손가락을 많이 구부리시면, 다르게 말하면 좀 힘을 빼면 활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30도, 45도, 45도라고 그냥 편의상 얘기할게요. 그리고 또 다시 새끼손가락을 쭉 피면, 누르면 활은 다시 45도 정도, 이 활의 머리, 보호 헤드라고 하죠. 활 머리가 고개를 들 겁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아래로 45도, 위로 45도 움직이는 이 동작을 반복해서 할 건데, 보기는 사실 쉬워 보이는데 조금 어려워들 하세요. 그래서 사실 어려워하면 연필로도 해보라고 합니다. 색연필, 좀 두꺼운 색연필인데요. 색연필로 보여드리면, 색연필은 사실 좀 무게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뭐 새끼손가락에 힘을 뺀다 이런 개념보단 새끼손가락을 많이 구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연필로 해보실 때의 장점은 좀 더 집게손가락의 부분을 여기를 눌러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활로 할 때보다 좀 더 집게손가락을 느끼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연필로 해보면. 어쨌든 활이 힘드시면 결론은 좀 연필로, 색연필이나 좀 두툼한 이 각이 좀 살아있는 걸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끼손가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새끼손가락을 구부리고, 새끼손가락을 펴고, 새끼손가락을 구부리고 피는. 그리고 이제 2단계,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집게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의 동작을 반대로 해보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새끼가 구부려질 때 집게손가락을 핍니다. 단지 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게손가락으로 팔의 앞부분을 눌러보는 신용을 한 거예요. 영차 하고 이렇게
이때는 사실 좀 더 새끼손가락을 구부릴 때 동작을 반대로 해보시는 연습을 하는데, 새끼손가락을 구부릴 때 집게손가락을 좀 더 편다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집게손가락으로 이 팔의 앞을 이렇게 좀 기울여서 내려보는 느낌을 느껴보시는 연습을 하시고, 반대로 새끼손가락을 눌러서 이쪽을 내릴 땐 반대로 집게손가락을 감아주세요. 말로 하니까 너무 저 자신도 헷갈려요. 그냥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양손의 손가락, 새끼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 반대의 동작을 하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걸 이제 연습할 때 엄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지에 대해서 물어봤던 친구들이 있는데, 엄지는 기본적으로 팔 쓸 때도 그렇고 새끼손가락이 구부려질 때 저는이에요. 왜냐면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맞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디테일한 것은 본인의 선생님에게 물어보시고, 제 영상을 참고하시고 싶으시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죠. 새끼손가락을 저는 구부릴 때 엄지를 좀 구부려 주려고 해요. 새끼손가락을 구부린다고 하는 말은 좀 더 내림활의 형태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죠? 내림활일 때 엄지가 같이 좀 구부려지는. 그리고 이제 올림활, 새끼손가락이 펴질 때, 다르게 얘기하면 뭔가 좀 더 집게손가락으로 기댈 때, 이렇게 프로네이션의 손 모양을 만들 때는 엄지도 따라서 좀 펴지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활체조에 적용을 한다면, 새끼손가락을 구부릴 때 엄지는 사실 그렇게 신경 쓰면서 제가 하지 않거든요. 별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굳이 어떤 답을 원하신다면, 새끼손가락을 구부릴 때 좀 더 엄지를 같이 구부려 주려고 하시고, 새끼손가락을 구부릴 때 엄지를 너무 이렇게 펴고 있지 않을게요. 엄지는 좀 더 구부려지는 형태. 새끼손가락을 필 때 엄지도 같이 펴지는. 새끼손가락의 움직임과 엄지의 움직임은 좀 일체시켜 주시고, 그리고 집게와 새끼손가락의 움직임은 반대로.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난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걸 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새끼손가락만 집중해주세요. 새끼손가락을 많이 구부린다, 팔이 45도 내려간다, 새끼손가락을 편다. 자, 이게 아마도 지난 영상에 설명이 돼 있는 걸 텐데, 제가 다시 이걸 만드는 이유는, 이걸 조금 확장해서 여러분 세로로 잡고 똑같은 동작을 세로로 해보시면 좋겠어요. 새끼손가락을 구부릴 때 여러분들한테 오른쪽으로 하겠죠? 새끼손가락을 필 때 여러분들한테는 왼쪽, 그죠? 그럼 이걸 도대체 왜 세워서 해보느냐? 제가 세워서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워서 해볼 땐 제 방향에서 좌우뿐만 아니라 앞뒤로도 움직여 볼 수 있는 동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앞뒤.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앞뒤로 하는 것보단 이게 앞뒤가 좋은 것 같아서 세로로 해서 앞뒤로 할 땐 새끼손가락을 구부려서, 이 프로그라고 하죠. 프로그가 내 쪽으로 당겨질 때 팔의 머리는 저에게서 멀어질 거예요. 그죠? 자, 새끼손가락을 피면서 프로그를 저에게서 멀어지게 밀 때는 팔 머리가 제 쪽으로 올 거예요. 그죠? 연속해서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도대체 이거 뭐 하는 짓거리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팔 체조를 통해 팔을 좀 익숙하고 친숙하게 다루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봤었으면 하는 거는, 좌우로도 연습해 보실 수 있지만 앞뒤로도 연습해 볼 수 있다. 어떻게? 새끼손가락을 구부릴 때는 이 검은색이 프로그예요. 프로그를 제 쪽으로 끌어당기고, 새끼손가락을 밀므로써 프로그를 저에게서 멀어지게. 근데 어쨌든 이것도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좌우도 해보시고, 앞뒤로도, left, right, 뭔가 back and forth, 그죠? 앞뒤로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동작을, 근데 제가 활체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대충 하지 마시고 하나를 하시더라도 정성껏 제대로 된 동작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운동하러 가셔서 덤벨 들거나 동작을 분명하게 하셔야지 원하시는 어떤 운동의 효과가 있으신 것처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이것도 그냥 장난치듯이 하시지 마시고, 개수나 횟수를 정해서 나는 50개씩 해본다 라든지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짤막한 광고를 드리자면, 이게 그 전에 영상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돌아오는 2월 2일 오후 저녁 7시에 2월 2일 저녁 7시에 제가 이제 공부했던 독일 뮌헨 국립음대 기악동문회 연주가 있습니다. 저는 이 드보르작 현악삼중주 테체터라는 곡을 연주하고요. 훌륭하신 우리 동문 선생님들과 같이 연주를 합니다.
장소가 남산에 있는 독일 문화원. 독일적인 정취가 많고 딱 들어가서 이제 공연장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대강당이 있는데요. 되게 독일의 이 음대 공연장에 온 것 같은 독일스러운 느낌이 나서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오시는 그 편이 좀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남산 중턱에 있는 거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저 말고도 다른 많은 좋은 곡들 피아졸라, 뭐 쇼스타코비치 등등 많이 연주가 되고 전석 무료. 중요하죠. 무료라는 점. 그래서 이제 오셔서 재밌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너무 게으른 핀푸테자이테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또 이어서 이 화이체조 영상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